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수령사 러프입니다. 오늘은 기계제작법에서 특수가공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특수가공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단원입니다. 특수가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들은 이렇게 8가지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가공인지 읽어보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여기서 방전 가공과 전기화학 가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전 가공과 전기화학 가공에 대한 개념을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다 잡아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방전 가공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전 가공은 EDM이라고 부르는데요. 방전 가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같이 한번 보시면 아크 방전에 의한 열작용과 기하 폭발 작용으로 공작물을 용융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어떤가요? 정의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하나 단어적으로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방전 가공이 뭔데? 라고 떠올려보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방전 가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전 가공은 방전에 의한 열작용으로 공작물을 녹이는 가공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신 다음에 그럼 이제 방전이 어떤 걸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방전, 말은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방전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방전은 기체 등과 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가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서 절연성을 잃고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방전이라고 말합니다. 방전 현상은 우리가 흔히 번개 또는 정전기 현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도체 사이에 절연체가 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전 가공은 바로 이 스파크,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재를 녹이는 가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방전 가공을 진행하는 제품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스파크에 의해서 표면이 녹아서 생기는 크레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크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가 필요할 거고요. 만약 절연체가 아니라면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방전 가공에서는 절연액을 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알고 계실 텐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물은 절연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가장 출제율이 높은 방전 가공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전 가공은 아주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고 절삭 개념의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잡한 형상도 물론 가공이 가능하고 방전 가공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재료의 강도나 경도 등이 가공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공하고자 하는 소재의 경도가 경한 경우에는 절삭 가공이 어려울 수 있는데 방전 가공은 약 5000도 정도에서 절삭이 아니라 녹이는 가공이기 때문에 재료가 얼마나 경한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열로 녹이는 가공을 거치다 보니까 가공 부분에 변질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전 가공을 진행하게 되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소재와 같이 전극도 녹아버리기 때문에 가공에 쓰이는 전극은 소모가 작은 재료를 선택해 주셔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전기 전도도가 높은 구리가 포함된 전극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전 가공은 NC 또는 CNC 기계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인 가공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특징 정리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방전 가공 정말 좋은 가공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좋은 가공법이 맞긴 하지만
방전 가공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바로 가공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전 가공은 절삭 가공이 안 되는 부위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절삭 가공이 안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량의 제품을 찍어내기 위해서 단단한 경도로 만들어야 하는 금형의 가공이나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깊은 홀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방전 가공에 대한 개념은 잡히셨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방전 가공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방전 가공은 크게 전극 형상을 그대로 소재에 녹이는 개념인 형조 방전 가공과 구리 등과 같은 와이어 전극을 이용해서 소재를 가공하는 와이어 컷 방전 가공, 그리고 깊은 홈을 가공하기 위한 홀 드릴링 방전 가공이 있습니다. 먼저 형조 방전 가공은 금형을 가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공하려고 하는 형태로 전극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전극을 소재에 가까이 하게 되면 방전 가공의 원리에 따라서 전극 형상 그대로 소재가 가공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은 그림처럼 와이어 전극을 소재에 넣고 2차원, 즉 XY축으로 움직이면서 가공을 하는 가공법입니다. 이때도 원리는 동일하게 방전 가공의 원리를 이용해서 비접촉 가공을 하게 될 거고요. 방전에 의해서 전극 소모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가공 중에 지속적으로 전극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홀 드릴링 가공은 우리 이런 얇고 깊은 구멍을 가공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절삭 드릴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얇은 구멍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구 또한 아주 얇아야 하는데 그럼 이 공구는 굽힘에 아주 약하게 될 거고요. 조금만 힘을 받아도 바로 공구 파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접촉 가공 방법인 방전 가공을 사용하게 되면 가공하는 공구에 아무런 부담이 가지 않을 테니까 쉽게 가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방전 가공 흐름이 좀 잡히셨나요? 많은 분들이 방전 가공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방전 가공과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은 또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전체적인 흐름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흐름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 두 번째는 전기화학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전기화학 가공은 크게 전해 가공, 전해 연마, 전해 연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일반 기계 기사에서는 보통 전기화학 가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전해 가공 또는 전해 연마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전해 가공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원리는 동일하고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해 가공을 기준으로 흐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해 가공, 영어로는 ECM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방전 가공이 EDM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용어적으로도 비슷하죠. 이렇게만 생각해 본다면 방전 가공과 전해 가공은 아주 비슷한 가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른 가공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먼저 전해 가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전해 가공은 공작물을 양극, 공구를 음극으로 해서 전기화학적 작용을 이용해서 공작물을 용해하여 거울면 상태로 가공하는 방법을 전해 가공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정의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용해를 통한 가공이라는 부분인데 용해도 뭔가를 녹여서 가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절삭 가공의 개념은 아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해 가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해가 어떤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전해는 전기분해의 준말입니다. 전기분해,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전기분해는 화학물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분해를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전기분해를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기에는 흐름이 좀 깨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한 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을 통해서 소재에 있는 철 성분이 전기분해되면서 전해액에 있는 수산화 이온과 결합해서 수산화철이라는 슬래그로 침전되면서 소재가 가공되는 방법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때 전기분해는 소재에서 표면적이 넓은 요철에서 우선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면적이 아주 매끄럽게 가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해 가공에 쓰이는 액체는 방전 가공과는 달리 이온의 전도를 도와줄 전해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전 가공에서는 부도체, 절연액을 사용했었죠. 전해 가공은 복잡한 형상 가공이 물론 가능하고요. 방전 가공처럼 열로 가공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변질층이나 가공 방향성이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또한 탄소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탄소량이 많은 주철과 같은 제품들은 가공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먼저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처음에는 아무리 글로 읽어봐도 정리가 깔끔하게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셨겠지만 이렇게 흐름 정리 한번 해주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칠 거고요. 문제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전 가공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전 가공은 두 도체 사이에 부도체 절연액을 이용해서 스파크를 통해서 그 열로 가공하는 방법이었죠. 보기 1번 보시면 전극이 필요하다 했는데 맞고요. 가공 부분에 5000도씨 정도의 스파크로 가공하다 보니까 변질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면 전극 및 가공물에 큰 힘이 가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방전 가공은 스파크를 이용하는 비접촉식 방법이기 때문에 전극과 가공물은 아무런 외력을 받지 않습니다. 답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번 가공물은 경도와 관계없이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주 높은 열로 가공하기 때문에 제품의 경도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2번은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이라고 해서 방전 가공과는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방전 가공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1번 표면 거칠기가 양호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스파크 크레이터가 보일 수 있긴 하지만 1000분의 1 수준으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는 양호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당금질과 초경합금의 가공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1번 문제에서 4번 보기와 동일한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시나 와이어 컷 방전 가공도 방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재료의 경도와는 무관하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3번 복잡한 형상 물론 가공이 가능하고요. 4번 보기 보시면 가공물의 형상이 복잡함에 따라서 가공 속도가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전 가공의 가공 속도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거지 형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계속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가볼 건데 방전 가공의 전극 재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방전 가공에 쓰이는 전극은 전기 전도도가 아주 좋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구리 계열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텅스텐이나 흑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구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방전 가공에서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잘 몰라도 느낌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2번 보시면 가공 전극의 소모가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전 가공은 소재 가공과 동시에 전극에서도 스파크로 인해서 녹기 때문에 전극에 대한 소모도 불가피한데 이때 소모가 큰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 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극의 소모가 적은 재료를 써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말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기화학 가공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번 보시면 전기도금의 반대 현상으로 가공물을 양극, 소재를 음극에 연결한 후에 통전을 통해서 금속 표면의 돌기 부분을 용해하는 특수가공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론 시간에 배운 전해 연마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해 연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전해 연마는 열로 녹이는 게 아니라 전기 분해를 통해서 가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공면에 변질층이나 방향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보시면 가공에 변질층이 있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방전가공과 전해가공에 사용하는 가공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방전가공은 스파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절연액을 사용해야 됐었고요. 전해가공은 이온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액, 즉 도체가공액을 사용해줘야 됐습니다. 그럼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정리가 좀 잘 되셨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가공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순 있지만 나머지는 혼자 공부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하신다면 인터넷에서 해당 가공법에 대한 가공 영상이나 그림들을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강의처럼 언제든지 다뤄줬으면 하는 강의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도움 되셨다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강의 들어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